안녕하십니까. 최박의 체험과 비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김대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김대우 교수님 정말 제가 존경하는 트라우마 치유자인데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재밌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우선 김 교수님 본인 소개를 간략하게 먼저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한양대 구리병원에 근무하는 정신과 의사고요. 2001년도에 발령 받았으니까 벌써 한 거의 18년이 됐네요. 아유, 네. 거기에 계속 구리시에 거주하고 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네. 구리에 우리 또 김대우 교수님이십니다. 그럼 정신과 의사로서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네. 혹시 김 교수님은 특정하게 진료하고 있고 관심 가진 분야가 어떤 분야시죠? 네. 저는 이제 트라우마 관련된 그런 질환들 주로 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안장애 또 좀 같이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저희 여건상 제가 전공하는 분야만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트라우마 관련된 질환들 주로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또 관련된 일들 뭐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 트라우마라는 것이 참 정신과 의사로서도 치유하기가 참 어렵고 그런 어려운 부분인데 어떻게 그 트라우마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을까요? 이거는 좀 사연이 있는데요. 네. 사실은 저희 이제 처음 이제 정신과 전공의를 시작했을 때 어떤 이제 저희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저희 위에 계시던 그 선배 전공의 선생님의 실수 때문에 좀 그렇게 됐는데요. 사실은 처음에 이제 1년차 좀 시작하고 그럴 때는 이게 주로 이제 면담보다는 약물 치료가 필요한 조현병이나 뭐 약물성 정동장애 이런 그 정신병을 주로 보는데 저한테 이제 그 조현병이라고 생각하고 맡겨졌던 환자들이 초반에 사실은 이제 트라우마 관련된 질환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사실은 된장도 모르고 뭐 고추장도 모르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되게 막 고생하면서 이렇게 이제 진료를 했었는데 아마 그때 이제 처음에 경험한 게 너무나도 좀 신기하기도 하고 또 재밌고 또 대부분의 정신질환이 사실은 이제 원인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종합적인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하는데 트라우마 관련된 그런 질환은 확실한 그 원인이 있으니까 그런 이제 인과관계도 확실하고 또 치료하면서 뭐 좋아지는 것들 이런 것도 좀 보람도 있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느꼈던 게 이게 내가 좀 이 길이 내 길이구나 하는 그런 네. 어떤 그 전공의 사명 네. 네. 있어서 이제 관심 갖고요. 네. 그 이후에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트라우마라는 게 말로는 쉽게 트라우마고 흔히 얘기하고 사실은 요즘 너무 많이 일종의 유행어 같이 됐는데 트라우마가 뭔가요? 정의로 트라우마란 무엇일까? 라고 가장 이제 어려운 네. 질문인데요. 예. 결국은 이제 그 본인이 어떤 경험을 했을 때 이 안 좋은 경험을 소화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마다 좀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뭐 똑같은 일을 당해도 너무나 이렇게 멀쩡하게 괜찮은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그렇게 심하지 않는 그런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도 또 너무 이렇게 나빠지는 분들이 있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개인이 그 경험을 어떻게 좀 이해하고 소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거로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제 사람마다 이제 소화 능력이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삼겹살 한 12인분 먹어도 잘 이렇게 소화시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한 2인분만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체하고 이런 분들처럼 아마도 이게 그런 그 어떤 사건을 경험했을 때 그거를 이렇게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아마도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예를 주시니까 정말 잘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트라우마는 치료하기가 정말 너무 어렵거든요. 개입하기가 어려운데 정의 자체가 어렵다, 안 되는 거다 에서 시작을 하는 거군요. 그래서 사람이 소화를 못하니까, 소화 못하는 사람을 만나서 치료의 과정에 들어간다니까 사실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라우마 환자분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 어려운 환자분들을 만나면 주로 어떤 방식으로 치유를 이끌어 나가시는지요? 저는 정신과 의사니까 뭐 좀 약물 치료도 할 수 있고 뭐 정신 심리 치료 뭐 여러 가지 이제 무기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에 맞춰서 어떤 치료들을 이렇게 구성을 할까 고민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약물 치료 없이 이런 뭐 정신 심리 치료나 이런 것으로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약물 치료만 해서 또 좋아지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하는 걸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역시 트라우마는 약물 치료도 약물 치료지만 좀 이렇게 트라우마 관련된 정말 전문적인 그런 정신 치료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분한테 맞게 제공했을 때 물론 다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무기로 이렇게 생각하면 뭐 최선의 치료를 그냥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또 사람마다 또 반응도 좀 다른 것 같고요. 어떤 분은 A라는 치료에 되게 잘 반응을 하는데 어떤 분은 또 B라는 치료에도 반응하고 하여튼 뭐 앞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될 게 정말 많은 좀 어려운 분야는 분야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어려운 정의 자체도 어렵고 또 이게 반응도 너무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치료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쉽게 지칠 수도 있고 어떻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트라우마 환자분들을 치료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좀 겪게 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뭐 저희 전문 용어로 뭐 대리 외상화, 2차 외상화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분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듣기 편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를 듣고 힘들어하는 걸 보면 나도 모르게 동화가 돼서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못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그게 더 좀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래서 저는 되게 건강하고 잘 견딘다고 생각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여행을 갔어요.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회전 열차 같은 거 조금 그걸 탔는데 원래는 전혀 그거 무서워하지 않았거든요. 막 이런 걸 돈 내고 왜 타? 뭐 이런 식이었는데 십몇 년 만에 처음 탄 거죠. 근데 타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어떤 사고에 대한 재난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무의식적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이제 또 트라우마 진료를 하면서 좀 어려움이 생겼구나 생각하고 그 이후부터 조금 더 좀 셀프 케어를 잘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럴 수 있군요. 진짜 우리가 보면 전혀 의식하지 못해도 내 몸에 그런 것들이 배어나가서 그럴 수 있다는 것들 보면 정말 이게 트라우마라는 것들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인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같은 경험을 간접적인 경험이지만 한다는 거는 사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트라우마 치료자로서는. 그렇죠. 그래서 잘 이렇게 정신 건강에 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은 정말 어려운 환자분들을 보는 거고 또 열심히 이렇게 하고 계신데 어렵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보람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남들은 잘 트라우마 치료에 섣불리 나서지도 않고 힘들다는 것들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트라우마 치료자다 얘기하시는 분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선생님 트라우마 치료자로서 어떤 개인적으로 느끼는 보람?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이 보람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트라우마 치료 힘들긴 하지만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가 드린 만큼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있는 거라고 할까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정말 너무나도 안 좋은 상태로 오셨는데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정말 이렇게 혼신을 다해서 치료하다 보면 정말로 많이 좋아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는 이게 같은 사람인가 의심될 정도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오셨다가 나중에는 진짜 뻔뻔해지는 분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이렇게 내가 그래도 이분을 위해서 뭔가 좀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람은 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맛 때문에 다른 거를 안 한다고 그럴까요? 어느 정도 이렇게 보상되는 거는 치료자한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신과 의사나 일반 심리 상담하시는 분들도 트라우마 치료를 되게 두려워하고 사실은 잘 안 하시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후배 또 동료 정신과 의사들한테 트라우마 치료하는 맛 또 이런 거에서 아니면 그들에게 어떤 트라우마 치료를 또 본인이 전공은 안 하더라도 되게 어려워하시고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트라우마 치료자로서 트라우마 대상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어떤 의견, 조언을 좀 줄 수 있으실까요? 근데 일반적인 상담을 하시던 정신치료를 하시던 간에 대부분의 이제 정신건강에 문제 있는 분들은
대부분 트라우마가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고 있는 분들의 상당 부분 사실은 트라우마 관련된 문제로 이렇게 오실 가능성이 많은데, 어쨌든 트라우마 관련해서는 뭐 지금은 저희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치료들을 어떤 시기에 이렇게 제공을 해야 되는지 대부분 다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좋은 치료가 나와야 되겠지만 기존에 나와 있는 치료도 아주 좋은 치료들이 많이 있어서 다만 한 가지 방법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치료들이 알려져 있고 또 이렇게 한국에서 여러 학회나 단체들이 그런 치료를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좀 배워서 정말 실생활에는 그렇지만 진료에 활용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옛날같이 뭐 이런 정신치료를 배우려면 뭐 몇 년 동안 뭐 그 센터에 가서 밑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렇게 워크샵이나 이런 식으로 많이 배울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여건도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분명히 방법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트라우마가 어렵지만 반드시 치유자로서는 해야 되는 작업이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라고 말씀 주시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들을 때 좀 위안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이제 지금 정의 자체가 소화시킬 수 없는 문제라고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이 정신적인 어려움 또 정신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무엇이 정신 건강이길래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정신 건강의 어떤 개념 이런 거는 도대체 어떤 걸 정신 건강이라고 생각하세요? 트라우마를 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스트레스 받을 때 좀 안 좋은 경험을 했을 때 몸과 마음이 어떻게 좀 대처할 수 있느냐, 대처 능력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이 별 불편한 거 없이 다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랬을 때는 별 문제는 안 생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측하지 못했던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잘 대처할 수 있느냐, 덜 영향을 받고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트라우마를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그 트라우마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가 이제 정신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대처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정신질환으로 가기도 하고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생각하실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 뭐 이건 너무 큰 질문이긴 하지만 네. 사실은 선생님 생각하실 때 중요한 대처 방식, 뭐 방향 같은 거라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많이 이제 그런 일을 겪고 나서 힘들지만 이 고통이 뭐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냥 막상 내가 너무 힘드니까 뭐 이게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시고 얘기하시는데 분명히 그렇지는 않거든요. 심지어는 치료를 안 해도 많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치료를 이제 받으시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뭐 지금 불편한 게 계속 되지는 않으실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두 번째는 아마도 그 상황에서 조금 거리를 두고 내가 그 안에서 정말 압도되고 그 안에 빠져 있는데 조금 물러서고 조금 거리를 두고 그 일을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제 계속 생각만 하고 그 느낌에만 집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외부로 관심을 돌려서 이렇게 평소 하던 일 할 때는 그 일만 좀 하고 주위를 좀 돌아보고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는 좀 시간이 흐르고 조금 좋아지시면 그 일의 좀 의미를 좀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일이 좀 나한테 어떤 좀 긍정적인 혹시라도 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걸까? 내가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안 좋은 일을 겪었는데 만약에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좀 뭔가 배울 수 있고 앞으로 이제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게 뭔가 뭐 이런 쪽으로 좀 긍정적인 측면을 좀 찾아보신다면 그게 이제 당장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물론 이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에 딱 와닿는 얘기는 트라우마를 경험하신 분들, 그 트라우마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대한민국 최고의 트라우마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그걸 견디고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견뎌나가면서 희망을 잃지 않는 태도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근데 트라우마를 겪고 나면 많은 분들이 너무 어렵고 정말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으니까 낭망도 많이 하시고 심지어는 자살로도 연결되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막상 나는 트라우마를 직접 겪은 건 아니고 우리 가족이 그렇게 트라우마의 대상자가 되거나 뭐 정말 지인이 그렇게 되면 오히려 옆에서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당황스럽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가족으로서 우리 가족이 트라우마를 좀 겪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조언을 좀 해주면 좋을까요? 사실은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막상 이제 대부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가족들은 뭔가 좀 해주려고 하거든요. 네. 뭔가 개입해가지고 뭔가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충고도 하고 뭐 하라고 가만히 있지 말라 뭐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족들의 역할이라는 게 정말 같이 있어주고 그다음에 공감해주고 정말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좀 지혜가 필요한 것 같고요. 섣부르게 뭐 이렇게 충고한다든지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비난한다든지 그런 건 오히려 너무나도 이렇게 안 좋은 효과를 불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본인이 스스로 좀 얘기하고 할 때까지 조금 좀 여유를 갖고 기다려주고 하지만 너무 이렇게 뭐 멀리서 이렇게 피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옆에 있으면서 좀 인내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시고 정말 필요할 때는 언제라도 정서적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자해를 한다든지 또 뭐 자살 생각이 있다든지 정말 우울증이 심하다든지 너무 폭력적이라든지 이런 경우라면 또 과감하게 개입을 해서 정말 끌고 전문가한테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좀 이렇게 과감성도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가족이 이렇게 입장에서 어떻게 뭐 이런 경우 정신과에 데려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너무 늦게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기다려주는 건 필요하지만 정말 이게 약간 위기상황이라고 생각됐을 때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전문가한테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런 이제 용기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정말 그 알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지하고 기다려줘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그 분 자신이 회복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것도 중요한데 또 정말 병리가 심해졌을 때는 빨리 조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트라우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배우고 교육받고 사실 트라우마의 본질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증상에 대해서도 잘 아는 것들은 너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하실 때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음의 상처가 다 해결되지 않고 소화되지 않으면 트라우마일 수 있는데 그런 이 트라우마가 많은 이 세상이 참 살기가 참 어렵죠. 이 많은 트라우마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살 때 그냥 일반적으로 살 때 이 트라우마가 만연한 곳에서 내가 그러면 결국은 소화 능력을 키우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이 트라우마는 계속 주어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세상 속에서. 뭐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좀 같은 맥락인데요. 역시 아무리 이제 환경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 안에서 뭔가 긍정적인 거, 희망 이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너무 거기에 들어가서 압도되지 말고 조금 거리를 두고 또 이렇게 그 일들을 이제 그냥 바라보고 또 요즘 많이 얘기하는 수용하고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막상 트라우마 환자분들은 그런 것들이 잘 안 돼서 이제 되시죠. 문제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 오시는 거고요. 그럴 때 선생님이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트라우마 치료를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해 나가세요? 저의 이제 접근 방법이기도 하고 또 일반적으로 이제 트라우마 치료의 원칙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왜 생기는 문제인지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좀 대처하는 게 좋은지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교육이라고 할까요? 뭔가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정보를 그다음에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하는 그런 거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이거는 뭐 어떤 트라우마를 경험하시든지 다 공통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실은 정말 그런 트라우마 경험하고 이제 압도당하고 그런 힘든 상황에서
올바른 정보만 제공받아도 정말 많이 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계속 이런 반응들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 아니다. 이제 좋아질 거라는 거, 또 확신을 드리고, 또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좋은 치료 방법도 있다는 거 또 말씀드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렇게 힘든 게 이상한 게 아니다. 누구나가 이런 큰일을 당하면 이런 반응을 볼 수 있다. 하나도 뭐 이상한 거 아니다. 이렇게 안심시켜주고, 그게 제일 좀 치료 초반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 제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사실은 그런 어떤 교육을 제공하고 뭘 만드는데 굉장히 앞장서 계시고, 제가 이게 또 국가 과제로서도 이제 그런 여러 과제들을 많이 수행하고 계신데요. 주로 이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고 어떤 것들을 좀 개발하셔서 지금 퍼뜨리고 계신지를 한번 또 여쭙고 싶고요. 한번 그런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그 보건복지부에서 한 4년짜리 그 재난 치료와 평가에 대한 그런 연구 과제를 맡아서 지금 저희 동료들하고 이제 해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트라우마 치료가 너무 이렇게 어려운 것으로 많이 생각하고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쉽게 우리 여러 정신건강 전문 인력들이 배워서 좀 이렇게 양질의 치료를 조금 쉽게 배워서 많은 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치료 기법들을 좀 이렇게 개발하고 또 이제 테스트를 해서 좀 보급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기존의 어떤 그런 트라우마 관련된 어떤 그런 치료보다도 조금 더 쉽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또 어떤 평가 기술을 그렇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애쓰셔서 이런 어떤 기반 기술 같은 것들이 많이 개발됐으니 많이 좀 많은 분들이 사용해 줄 수 있고 우리나라의 많은 트라우마 치료자의 능력이 좀 더 향상되는 그런 것들을 곧 올 테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트라우마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은 선생님 자신이 연구도 해야지, 뭐 진료도 해야지,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소진되거나 이런 말로 또 트라우마라는 치료 자체가 또 본인한테 또 힘든 일이기 때문에 정작 본인의 스트레스 관리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요? 관리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한 몇 년 전에 좀 이렇게 어려운 병이 생겼고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신체적 질병도 이제 스트레스와 관련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를 좀 실패하고 나서 한번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됐고 이제는 조금 더 좀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내가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 쉬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이렇게 몸이 좀 이렇게 편해지고 몸에 좋은 거 먹고 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또 정신적으로 또 이제 뭐 같이 이렇게 트라우마 하는 분들 같은 동료들끼리 이제 잘 이렇게 좋은 이제 시간도 갖고 좀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어떤 사실 영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트라우마 치료를 할 때 이런 영성적인 부분이 있어야 또 의미를 만들고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도 이제 도움이 되고. 트라우마 치료자 또 스트레스 전문 치료자조차도 스트레스 관리라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과연 이런 많은 일반 국민들께서 스트레스 관리를 한다고 할 때, 힘든 일을 관리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자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우리 국민들한테 한번 뭐 팁을 주신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좀 해보세요라고 권면하실 수 있는 게 있으실까요? 근데 이거는 뭐 사실은 저를 찾아오는 환자분들한테도 얘기하고 주위에도 많이 얘기하는 건데요. 저는 딱 두 가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활동, 취미. 그러니까 이제 운동이라면은 뭐 사실은 뭐 유산소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뭐 근육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뭐 본인한테 맞는 운동이 될 텐데 일단은 몸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거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취미인데요. 취미는 뭐냐면 정말 이렇게 본인한테 맞는 거 하면은 시간도 잘 가고 재미도 있고 남들보다 좀 이렇게 조금 더 잘하고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취미 두 가지. 그러니까 운동과 취미 두 가지 많이 권유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스트레스 받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사실은 그거를 해결하려고 거기에 막 매달려서 막 이러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일단 한 걸음 물러나서 그냥
몸 움직이고 운동하고 내가 정말 나한테 맞는 그런 취미 생활 이렇게 자주 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치료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좀 대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했습니다. 그럼 김대우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취미를 갖고 계신지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 이게 헬스도 이렇게 끊어놓고 이제 운동하려고 그러는데 뭐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못 가서 이게 이걸 계속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좀 많이 걸으려고 노력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약간 돌아다니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요. 그런 거 이제 수시로 틈나면은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건 이렇게 활동해라, 취미 가져라 하는데 정작 본인은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려고 마음을 두고 있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리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문가께서도 막상 운동하고 싶은데 많이 못하신다. 하지만 그래도 헬스클럽에 등록을 해놨다. 이런 것들이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길 찾아나가는 것도 굉장히 참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들을 몸에서 그대로 말씀해 주셔서 정말 많은 위안이 되고 실제로 정말 그런 것들이 실제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 이런 어떤 일반인들도 그렇긴 하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청년들 또 젊은 친구들이 너무 어려워하거든요. 사실은 이 사회에서 사는 것들이 압박감, 경쟁심, 그 다음에 취업도 어렵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아서 그런지 너무 찌들고 어려워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혹시 선생님께서 이제 젊은 우리 청년들에게 좀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라고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어떤 거를 좀 관장하고 싶으시죠? 하여튼 저희 애들한테도 이렇게 좋은 해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실은 환경을 탓하든지 남을 탓하든지 더 안 좋은 거는 자신을 탓한다든지 이거는 정말 안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내가 좀 뭐를 해볼 수 있는가, 조금이라도 이것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뭐를 해볼 수 있는가, 그거를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 힘든 상황은 계속되지는 않을 거다. 언젠가는 좋아질 거고 분명히 기회도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희망을 가진다는 것들이 정말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청년들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선생님 청년기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청년 때 사실은 나는 어떻게 살았고 또 알아보면은 좀 후회스러운 것도 있을 거고 사실은 또 내가 청년 때 이렇게 잘한 것들이 있어서 또 지금 또 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청년 때 잘한 거 하나 또 아니면 이거 좀 후회스러운 거 하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글쎄 잘한 거라고 하면 일찌감치 이제 그 길을 정해서 그것을 이제 가장 이제 내 어떤 커리어에 가장 중요한 거로 생각하고 그냥 매진했던 거 그거는 잘한 것 같고요. 근데 또 같은 맥락이지만 못한 거는 약간 좀 집중을 해서 포커싱을 해서 좀 이렇게 살았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또 이렇게 또 관심 있는 것도 너무 많고 하지만 조금 더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고 또 내가 당장 꼭 중요한 게 아니라면 조금 이렇게 거절도 하고 좀 가지치를 쳐서 한 가지에 조금 더 포커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다음에 역시 건강 문제. 뭘 하든지 간에 좀 건강, 정신 건강 포함해서 그거를 이렇게 가장 우선순위로 하고 또 포커싱을 해서 좀 살았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막상 이제 정신 건강이 선생님께서 아까 대처를 잘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잘 대처를 잘 못한다고 스스로 실제로는 대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처를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너무 힘들게 넘어가고 나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고 선생님이 이렇게 희망이 중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좋아질 거라고 믿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막상 그 안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못 보고 나는 끝났구나, 이제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분이 지금 여기 계세요. 여기 지금 이걸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에게
어떻게 좀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해주셔서 이분이 좀 어떻게 이렇게 지금 정말 너무 힘들고 이건 안 끝날 것 같고 너무 괴롭고 희망은 없을 것 같은 이분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조금 지금 너무 힘든 이 상황에서 상황을 조금 멀리 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멀리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그 안에서 느끼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거리상으로 얘기한다면 바로 이렇게 눈앞에 있고 내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 조금 뒤로 물러나서 조금 본다면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그 한 가지거든요. 근데 모든 세상 일이 마찬가지지만 한 가지 관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물러나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어떨지. 예를 들어서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만약에 미래에 내가 이 사건을 다시 생각한다면 어떨 것인지, 또 그 사건이 내 인생에서 또 어떤 그런 대로 좋은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거리를 두고 이렇게 좀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보려고 노력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다른 생각은 없고 무조건 한 가지 거기에 갇혀 있지만 조금 여유 있게 조금 거리를 두고 본다면 조금 다른 뭐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한 인간이 관점을 바꾸는 게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어려웠고 선생님께서 혹시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관점을 좀 다르게 봐가지고 좀 스트레스를 많이 해결했다 뭐 그런 것들이 좀 개인적으로 경험이 있으세요?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10년 전에 좀 치료하기 힘든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때는 이제 치료받느라고 뭐 이렇게 약 써서 약부작용도 생기고 좀 힘들고 좀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지나서 보면 내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아픈 환자분들을 조금 더 환자 입장에서 이해하고 또 그때 제가 이제 항상 의사 입장이다가 환자 역할을 좀 해본 거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이분들을 이해하고 도와주는데 되게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은 그런 일 때문에 내가 참 얻은 게 많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런 일들도 또 충분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김 교수님 처음에 아프시고 그러실 때 또 봤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안 좋았던 일들이 오히려 치유자로서 사는데 성장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는 정말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많은 분들이 고통에 있지만 그 고통이 어떻게 보면 내가 한 인간으로 더 성숙해지고 더 건강해지는데 씨앗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또 메시지를 직접 삶의 목소리를 주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너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트라우마 치료 또 많은 연구 이런 걸 하시고 계시지만 그래도 또 한 사람이 살다 보면 지금에도 또 꿈이 있으실 거고요. 또 비전이 있으실 거고 앞으로 이런 일은 좀 더 해보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좀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내가 바라는 꿈과 소망, 희망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뭐 큰 비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이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또 이렇게 제가 알고 경험했던 거를 좀 이렇게 후학들이라고 할까요? 주변에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 정리하고 뭐 그런 작업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 좀 교육한다든지 아니면 좀 정리를 하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싶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제 트라우마 치료에 대한 좀 자신감을 가지고 또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좀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차피 이제 한국에서 트라우마 치료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셨고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김대호 교수님 모셨는데 김 교수님이 생각할 때 트라우마 치료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 예를 들어서 트라우마 치료를 이제 우리가 보통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뭐 전문 치료자나 상담가보다는 일반인 하지만 트라우마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화되지 않은 문제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 트라우마 치료의 어떤 과정을 조금 쉽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뭐 트라우마 치료는 그냥 단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한 3단계로 얘기하는데요. 일단은 좀 트라우마와 관련된 거를 직접 먼저 다루지는 않고요.
좀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뭐 준비를 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술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몸을 좀 건강하게 하고 수술을 잘 이렇게 이겨낼 수 있도록 뭐 혈압도 조정하고 뭐 당뇨도 조절하고 뭐 이렇게 뭐 필요한 영양분 이렇게 넣는 그런 이제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게 잘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트라우마 관련된 기억을 그때 이제 다루게 됩니다. 다뤄서 잘 소화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단계로 그동안에 이제 뭐 잃어버렸던 그런 시간에 대한 것들, 뭐 이렇게 대인 관계, 뭐 가족 관계, 뭐 여러 직장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좀 다루게 되는 그런 3단계 치료로 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이렇게 긴 과정이 거치지만 이 과정을 따라서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치유해 나가면 트라우마는 잘 치유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우리 김대우 교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혹시 김 교수님 생각하실 때 좀 더 빠진 거 보충하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실죠? 글쎄요, 하여튼 그 요즘 트라우마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트라우마에 관련된 뭐 좋은 뭐 책들도 많이 나왔고 또 트라우마 치료를 하신 분이나 아니면 경험하신 분들이 이렇게 좀 얻을 수 있는 정보도 많아졌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용기를 내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 나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는 이렇게 사실은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물론 이제 트라우마 경험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뭐 수치감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치료 장면으로 못 오시거든요. 근데 용기를 내서 일단은 나오셔야 이게 해결이 되니까 안 나오시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용기를 가지시고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를 좀 받으시기를 좀 그렇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네. 철학의 체온과 비움, 오늘 김대우 교수님 모시고 특히 트라우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김 교수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트라우마라는 건 절대로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이런 전문가 만나셔서 내가 힘든 것, 소화될 수 않은 그런 문제들 가지고 잘 한 단계씩 밟아 나간다면 틀림없이 치유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자기 삶에서 정말 트라우마가 아닌 나의 또 좋은 경험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드시지만 그 자리에 계시지 마시고 한 발짝 앞으로 나와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김대우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